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수급대장입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그렇게 공포스러웠는데 또 이렇게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와 증시와 LG전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차트 분석이 상당히 중요한 지금 구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시적으로 지금 왜 이렇게 밀렸는지, 그리고 수요일 날 오전에는 왜 또 밀렸는지 좀 우리나라가 변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LG전자를 분석해 볼 텐데, 매수가가 어디신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LG전자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LG전자가 엔비디아와의 협력 관계 관련돼서 직원들의 움직임들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지금 엔비디아의 전승환과의 그 방문으로만으로도 이렇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다음에 또 LG전자가 어떤 뉴스를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에는 나중에 나올 뉴스가 엔비디아와의 협력 관계, 그거에 대한 결과물들, 그거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일단 7월 초중순이 된다 그러면은 대기업들이 하는 게 있죠. 2분기 실적 발표, 그거 관련돼 가지고도 차트랑 다 같이 한번 예상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분석 들어갑니다. 준비되셨다 그러면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6월 22일 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구간이 자막이 생성이 안 되더라고요. 잠깐만 보실게요. 자막 없이. 밴드를 만들 때에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과,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동평균선 노란색 선 봤을 때에는 이게 지지선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특히나 이제 이격을 벌린 상태에서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슈팅을 만들어냈었는데, 어쨌든 결국엔 한 번은 지지를 해주는 것처럼 보였으나 바로 저항선으로의 역할로 지금 바뀐 게 보이실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어준다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LG전자의 이동평균선하고 이제 캔들들이 합쳐지게 될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건데, 저는 항상 한화솔루션도 그랬고 다른 종목들도 그랬고 떨어질 때 위기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었겠지만, 저는 그걸 오히려 기회로 잡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또 언제 또 매도하고 도망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단타 계좌 그리고 본 계좌 두 개 다 잡았고, 단타 계좌로 잠깐 보여드린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조회를 눌렀을 때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했던 가격은 19만 4,900원. 일단 지금은 5% 정도 수익권이고, 지금 이 분위기가 언제까지 움직일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일단은 좀 지켜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물어보실까봐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셀 하나는 한 주 팔았는데 그것도 다 표시가 되는 거라서 저기 표시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쨌거나 LG의 지금 실적 관련된 내용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조금 있다가 다시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증권사 레포트로 나온 게 있습니다. 목표가 3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참 나이스하죠. 가면 좋겠다. 이제 그건데 2분기 영업이익이 이 정도가 된다라는 거는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라고 했었을 때 전년 동비 해가지고 10%에서 135%, 135%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영업이익이 올라갔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추정치를 웃도는 규모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부각이 된다 그러면 LG전자가 좀 올라갈 수 있을 건덕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적을 깔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젠슨항과 엔비디아와의 협력 관계,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부각이 된다 그러면은 또다시 이제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솔직히 이제 시장적인 분위기가 더욱더 지금 신경을 쓰게 만드는 게 저한테는 그렇거든요. 일단은 지금 보시다시피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50원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수요일 날 오전에 갑자기 증시가 미친 듯이 떨어졌던 거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미친 듯이 떨어졌던 거 왜 떨어졌습니까? 예전에 한번 이 정책실장이라고 하는 김용범이란 사람이 그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초과 이익에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거에서 말을 바꿨죠. 하도 말이 나니까. 그래서 초과 세수로 얘기를 바꿨는데, 사실 이 초과 세수라는 거는 예를 들어 100조 정도의 세금이 원래 거쳐야 되는데 반도체 업황이 잘 나와가지고 30조가 더 거쳤어. 그거를 이제 초과 세수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정부에서 그냥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지, 이렇게 또 공론화를 시킨다라는 거는 최초에 얘기했었던 초과세수가 아닌 초과이익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저는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시 18분에 이 얘기가 나왔고, 정확하게 11시 18분 때 되기 전부터 이런 식으로 패대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좀 리스크적인 부분이 저런 발언들을 통해서 자본시장의 자유경쟁 시대 이런 것들을 좀 위협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반도체로 뭘 잘했든 간에 어쨌든 사기업이 잘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나라보다 금융시장이 역사가 더 오래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저렇게 매도가 나온 건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가끔 가다가 나스닥 선물도 같이 떨어졌는데 그건 뭐냐고 저한테 약간 비아냥거리시는 분들이 간혹 존재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예를 들었을 때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전날 엔비디아가 10%로 올랐다고 가정을 하면은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까요? 겁나 올라가겠죠. 시가가 막 뜨겠죠. 그게 무슨 뜻이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규모보다 더 큰 데에서 있는 다른 회사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게 영향력이 있다란 뜻입니다. 즉 지금 현재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시가총액 지금 11위 안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2천조를 넘어갔을 때는 10위 안에 들어갔지만 최근에 좀 떨어져가지고 다시 11위, 13위 정도로 떨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메모리 관련돼가지고 3대장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저 김용범 정책실장이 얘기했던 내용으로 영향을 준 거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죠. 왜? 우리나라 기업인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물론 정부를 대변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영향이 다른 데까지 간 거고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지금은 플러스지만 아까 다시 보합까지 갔었습니다. 그만큼 프리마켓에서 본장이 열린 게 아니다 보니 그리고 메모리 시장이 상당히 커진 상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몸집이 커진 상태다 보니까 여기서 패대기가 나오니까 나스닥 선물도 눌린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거는 수급대장만의 생각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지금 그거에 대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제 구독자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삼전닉스 ETF가 나스닥 폭락 원인으로 지목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예. 따지실 분 계시면은 이 기자분들한테 따지십시오. 제가 12년차 트레이더로서 제가 시장을 12년 동안 겪었던 거로 봤을 때 정확하게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 저런 식으로 뉴스도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LG전자랑 무슨 상관이냐고 물어보실 분들은 없겠죠. 솔직히 코스피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 LG전자가 지금 시가총액 33조짜리입니다. 근데 1900조짜리예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두 개 합하면은 4000조입니다. 그럼 전마들이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33조짜리가 개별적인 이슈가 없는데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적인 분위기가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환율, 원화 가치의 하락, 리스크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적인 게 좀 지금 LG전자를 강하게 올려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제 그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징주도 그렇고 엔비디아 협력 관련돼서 뉴스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애널리스트들 분들 하고도 제가 좀 공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6월 8일 날 젠슨항과의 회동 이후에 2주 만에 실무진 후속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이 LG그룹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이겁니다. 주식의 차트로 봤을 때 거래가 많이 들어왔었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긴 하지만 지금 어떤 가격 밴드를 지금 지켜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가격 밴드 중에서 제가 이제 선을 하나 그어 놓을 건데 20만 원이라는 곳에다가 선을 그어 놓을 겁니다. 이 선은 뭐냐 하면 여기가 바로 100원 단위의 호가에서 500원 단위로 호가가 5개가 합쳐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만으로 매물대예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지금 계속 놀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놀다가 이제 나중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동평균선들이 모이면서 캔들이 모인다. 그러면 그때 방향성이 또 보이게 될 것이고 그 방향성이 만약에 보시다시피 나스닥 선물 차트도 지금 여기 보이시는 31,100원이라는 곳 여기를 돌파를 하면은 또 신고가 경신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LG전자도 당연히 쫓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LG전자가 지금 엔비디아와의 관계성 있는 것도 맞지만요. 당연히 이런 것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트럼프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미국서 로봇 생산을 해야 된다. 왜? 중국 로봇 수입 규제를 시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빅테크 시가총액 1등인 엔비디아와의 그런 협력 관계가 있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연관성이 있으니까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겠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가전도 하고 로봇도 하고 피지컬 A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협력사가 세계 1등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게 부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시장이 무너지지만 않는다 그러면은 충분히 기대는 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명분과 근거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구독을 하셔서 여러분들 영상을 놓치지 마시고 종합적인 것들을 다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타점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그 타점 같은 경우에도 분들께서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를 적어서 위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로 보내주시면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잡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그 흐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봤을 때 도망가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제가 빠르게 도망을 갈 거기 때문에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 나는 손절 못하겠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계속 제가 4848을 하면서 추세가 꺾였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때가 온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또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제가 돈 받는 거 아니고 제가 이제 리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보내셔도 되는 거고요. 대신에 제가 매매하는 관점으로 보내드린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LG전자가 여기서 박스권을 그린다고 했을 때 이게 밑에서 상단까지 30% 정도가 된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할 겁니다. 하지만 대기업 종목이다 보니까 좀 느릴 수도 있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멍 때려요? 아니죠. 저는 다른 종목들까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수요일날 당일날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자사주 관련된 뉴스까지 가지고 오면서 10%를 막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단타가 돼버렸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타점을 제가 어떤 식으로 보내드리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고 오시면은 LG전자의 지금 현재 주봉상 위치랑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 체크해보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몽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요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답하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는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에 디스시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봉상 위치를 본다 그랬을 때 이동평균선으로는 말씀드렸던 중요한 매물대, 그렇지만 이동평균선과는 조금 가까운 구간에 있기는 하지만 모여야 되는 구간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봉상 봤을 때는 이동평균선 하나는 밑에 있고 지금 또 하나는 걸쳐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좀 더 올라와야 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봉이니까 목요일하고 금요일이 남았으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봐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을 본다 그랬을 때는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신기하게도 지금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어쨌든 간에 기관들의 이 매도세가 조금 다시 매수세로 전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LG전자가, LG그룹이 만들어주는 뉴스에 따라, 그리고 만들어주는 추세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보내겠다라는 거고, 보내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뉴스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처럼 그쪽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매수를 하겠죠.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전 저점 구간을 지금 아직은 안 깼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끌어올려준다 그러면 저점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추세가 은은하게라도 이렇게 우상향으로 갈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전부 다 상방과 옆으로 갈 수 있는 것과 하방에 대해서 다 열어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응을 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니까 수급이라고 010-7666-8354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다? 내 계좌가 안 다치는 게 중요하다. 내 계좌를 안 다치게 하려면 누구 손가락이 먼저 움직여야 되나? 내 손가락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유해 드리는 거, 전반적인 시장 전체를 다 보면서 제가 매매하는 타점을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 분명히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다 이해가 되셨겠죠? 예, 일단 LG전자가 그래도 잘 움직여 주기를 기대해 보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